네, 다음은 모두가 기다리시던 도전 특강인데요. 네, 우리 총리님이 도착을 하셨을까요? 네, 네, 총리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우리 황교안 제44대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도전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시던 도전 특강 시간이죠. 네, 풍부한 경험과 또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도전 정신을 주제로 큰 영감을 주신 강연을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총리님을 무대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우선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들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경제가 많이 어렵죠. 대행하고 뭐 이러면 이제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초에 신년인사회, 지금처럼 신년인사회를 갔는데, 경제인들이 모인 곳에서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나라 경제가 문제라고 사면초가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무거웠었어요. 고난대행 때 힘든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건가 하다가, 지금 사면초가라고 하니까,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하니까 이걸 반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사방의 길, 사면초가지만 사방의 길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많이 있습니까? 사방에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다. 어디가 넓은 길일까요?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프라 사업들을 이제 수주를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장관도 5명을 특임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대륙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당신들 나가서 수주업, 인프라 뭐 이런 사업들을 수주를 하는 일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사업을 얻을까, 사업을 확보할까 하는 걸 먼저 조사를 했겠죠. 28개 좋은 사업들이 있더라.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돈 받았다면 좋은 사업이 아니죠. 돈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도 이런 걸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장관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28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프라 사업들을 찾기 위한 이런 이제 나갔는데, 각 대륙별 장관들이 가서 막 뛰고 이러니까 금방 성과가 나더라고요. 장관들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다녀라. 해외로 가서 수주 사업을 도와라. 경제인을 도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나가서 일하고, 그런 부처는 누가 하나, 차관이 있으니까 차관에게 맡겨서 하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일이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3달 만에 80조 수주를 했어요. 사업은 세 사업인데 합하니까 80조를 벌 수 있는 이런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28개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이거 막혔던 경제의 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 말고 또 새로운 길도 있어요. 새로운 길은 뭘까요? 벤처, 창업. 그래서 제2의 벤처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이리저리 잘 모아가지고 제 기억에 3,500억을 이걸 모았어요. 3조 500억, 3조 5천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기업하려는 사람, 창업하려는 사람, 벤처 사업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잘 선정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파트너를 다 붙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2의 벤처붐을 했더니,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던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됐고, 여러분, 벤처가 하나가 대박 터지면
그러면 거기에 들인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훨씬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쿠팡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된 기업이 아니에요. 제 기업으로 10몇 년 정도 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고 있죠. 또 카톡들 다 쓰시잖아요. 카톡도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엄청난,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대박이 팍 터져버리니까 그냥 나라가 바뀌는 이런 것이죠. 근데 요즘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대박도 잘 안 터져요. 우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이런 거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길로 가보자. 또 하나는 우리가 잘하는 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바둑, 반도체, 맞아요.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ICT 이런 걸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해보자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이 과학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길을 만들어보자 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그게 이제 뭐 AI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이제 우리 분위기가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런 경제를 살려나가고 또 나라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막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세 가지 길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넓은 길. 둘째는 새로운 길. 셋째는 잘하는 길. 우리가 잘하는 길. 넷째는 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길. 뭘까요?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 지금 기업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규제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규제를 막 정말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건 다 풀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경제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고난 대응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을 나중에 이제 신동아라는 데가 잡지가 한 20페이지 넘게 이렇게 특집으로 냈어요. 고난 대응, 위기의 상황에서도 잘 됐다. 우리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제도 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힘든 것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를 하는 분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뭐 예술을 하는 분이든 누구든지 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좌절하면 그러면 정말 새 길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을 잘 찾아가지고 길을 내 혼자 찾으면 힘들죠. 같이 찾으면 좋겠죠. 같이 찾으면. 지난번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기업을 매칭을 시켰어요. 대기업들을 하나씩. 삼성도 매칭시키고 뭐 대우도 SK도 매칭시키고 다 매칭시켰어요.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도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좋은 특허들을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쓰지도 않는 거를 왜 이 특허들을 이분들이 구입해 놨을까요? 다른 사람이 쓸까봐. 이 기술을 다른 사람이 쓰면 내가 지금 앞으로 뭐 할 때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특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자. 당신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법이 또 방해를 받았다 싶으면 그만큼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또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니까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은 있다. 길은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똑같이 다 등장하는데 누가 앞서갈 수 있는가? 뭐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먼저 해라. 먼저. 뒤늦게 하면 아무리 잘해도 성공 못해요. 먼저 하면 실수해도 실패해도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검사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쉬운 거예요. 내가 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 상사가 시킨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80점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먼저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면 대충 해도 95점이 돼요. 이거 너무 잘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 남들보다 먼저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보만 앞서가라. 반보라는 거 아시죠? 네, 보통 한 보가 쑥쑥 갈 수 있는데 반보만 앞서가라.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죠. 또 서 있어도 뒤처지는 거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2발, 3발씩 앞서가려고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중간에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는 반보만 앞서가자. 이 반보가 모여서 거보가 된다. 큰 요람이 된다. 1년, 2년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10년 되면 대가가 되고 20년 되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2발, 3발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뭐 이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1발, 2발 가다가 또 중간에 멈춰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해도 도전해라. 실패해도 도전해라.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이 있죠. 스펙. 그래서 저는 실패 스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패 스펙을 정부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실패했어도 도전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패했어도 도전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런 실패들이 2번, 3번 쌓이면 힘들긴 하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형님이 미국 가서 이제 뭐 했어요. 슈퍼마켓을 했어요. 처음에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 이걸 다 시장 조사라고 한 뒤에 다시 도전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 굉장히는 아니라도 상당히 잘 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실패도 스펙이다. 도전해라.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거꾸로 하라. 거꾸로. 남들 가는 대로 가면 그냥 편견밖에 안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이제 자기 책에 서명을 해줘요. 내 이름을 가지고 서명을 하는데 서명한다고 하더니 나는 황교안인데 황교안 드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분은 글자를 거꾸로 써요. 님의 미음부터 먼저 싹 해.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중에 황! 딱 쓰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눈에 확 띄잖아요. 강우연이라는 분이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남이섬이라고 아시죠? 네. 남이섬이 그냥 이제 다 피파해가지고 이제 문 닫게 됐을 때 이분이 남이섬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쓰레기들을 예술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이섬이 확 떴습니다. 뭐 이걸 뭐 이게 뭐예요? 타고 내려가는 거, 저쪽 건너가는 거. 모노레일. 예, 모노레일이 뭐예요? 그걸 짚라인. 아니 모노레일 말고 이게 타고 탁 넘어가는 거죠. 예, 예. 상상도 못했던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섬이 그냥 아주 잘 전에는 이제 점점점 시들어가던 남이섬이 이제 아주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남이섬이 됐죠. 그 나중에는 이거를 남이공화국, 그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분증도 주고, 거기 들어가도 신분증이 있어야 돼. 뭐 이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동기 유발이 됐죠. 지금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제주로 갔어요. 제주로. 그래서 제주에서 탐나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하는 분, 거꾸로 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더라. 남 따라가면 그건 기회가 잘 안 올 겁니다.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보통은 가죠. 보통은. 근데 남이 안 하던 것을 이제 하면 그럼 이제 큰 변화가 오죠. 이 거꾸로 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인사할 때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을 먼저 인사시키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평범한 거예요. 근데 제일 젊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시켜요. 그러면 어른들이 싫어하겠죠? 사실은 아니에요. 아, 우리 저 젊은 사람에게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리딩을 잘하면 아이고 다 박수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어느 대학 동창회에 이제 동창회장이 됐어요. 단과대학. 저는 이제 전체 동창회장 까면 안 되고 단과대학 동창회장을 했는데 졸업한 사람은 한 3,000명 되는데 연말에 딱 모일 때 보면 30명이 모여요. 그 잘 학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학교예요. 30명이요. 그래서 근데 절대로 그걸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제일 연수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선배님, 우리 젊은 애들 얘기도 좀 들으면 어떨까요? 아이 좋지. 다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선배님께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고 제일 막내한테 얘기하라고. 다도 좋다고. 우리 연세 드신 분 얘기 많이 들어봤어. 뭐 박수도 안 치는데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건 잘하면 아주 그냥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그래봐야 지금으로는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예요. 그것도 젊은 편에 속하죠. 다시 연세 드신 분, 막내, 중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 행사 분위기가 그것만 해도 벌써 확 달랐었어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창회는 선배들이 앞에 앉죠. 여기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준엄하게, 뭐라고 해요?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 계세요. 뒷사람들은 선배들 뒤통수만 보고 이제 간다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선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가운데로 가시면 좋겠다. 가운데로. 그래서 가운데로, 어이구 좋지. 가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열 자리가 없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앉는 게 아니라 막 섞여앉게 되는 이런 것이 됐어요. 이런 몇 가지의 변화를 줬는데 30명이 그 해 말에 300명이 됐어요. 10배 흔들었어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45인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주일학교 지도자가 됐어요. 잘 없죠. 그때 워낙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도자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구역 예배 아시죠? 구역 예배. 그 어린이 구역 예배를 하자 그랬어요. 어린이 구역 예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집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다 찍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숫자를 봐서 거기다가 선생님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선생님이면 더 좋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역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올 때 동네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갈 때 동네에 있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 거기서 애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뭐 놀거든. 놀다 보면 그 동네 놀던 애들도 같이 놀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야 오늘 다음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거의 안 되다가 요걸 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막 몇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30명 교회는 다니는 유년부였는데 이게 뭐 4달 5달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거꾸로 하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안 하던 걸 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름도 거꾸로 쓰시고 또 뭐 이런 자리에서도 앉지 말고 서서 이렇게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저 뒤에 맨 뒤에 와서 어르신 딱 폼 잡고 뭐 이렇게 막 이런 변화를 하면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지 못하는 게 이런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도전을 좀 해라. 도전. 남들 안 하는 걸 해라. 제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음모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음모론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3년 넘었는데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거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전에는 다 몰랐어요.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도 나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전 특강으로 정말 가슴에 울림이 있는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팁들을 전달해 주신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바쁜 일정 제쳐두시고 오늘 도전한국의 신년음악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도전 한국인의 도전 특강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과 또 도전 특강비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도전 특강비는 조영관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보대사 이혜란 가수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누가 상 받는 분입니까? 네, 우선 우리 건강 기능성 레이를 우리 또 다나눔 그룹의 김철근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을 해주시는데요. 네, 요즘 날씨는 춥지만 절대 감기나 독감 걸리지 마시라고 따뜻한 건강 기능성 레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조영관 대표님께서 도전 특강비를 함께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도전에 대한 또 깊은 울림 그 강연을 전달해 주신 우리 황교안 국민총리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만 비켜주세요. 앞에 먼저 찍고요. 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다라는 카메라 그런 내려오세요. 메시지를 담는 오늘 황교안 여기 한번 국무총리님의 볼게요. 특강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도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먼저 가라, 반보만 앞서 가라, 또 거꾸로 가라라는 우리 오늘 중요한 도전 포인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전 특강을 진행해 주신 황교안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신년음악회는 특별히 공연자와 VIP가 함께 무대를 걷는 응원의 워킹으로 더욱 빛나게 꾸며집니다. 네, 공연자께서 무대에 오르실 때마다 VIP께서 함께 입장하여 큰 응원과 새해 복 많이 격려를 받으십시오. 보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총리님께서 새해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새해 복 네, 안 많이 됐다 가시네요. 받으시고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총리님께서 전해주신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